국민의힘 의원들이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표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계속해서 깜짝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하던 의원들마저 등을 돌리자 용산에서도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한 전직 기자가 사회를 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 출신이자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장 신상진은 현재의 의료 사태를 방치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최대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회의원 출신 신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속해서 글을 올리며 이번 사태를 비판했고, 민주당과 민노총 등이 총결 집회 윤 정부의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신 시장은 김윤 교수 등과 연계된 복지부 관료와 대통령 비서실의 연계 세력 등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2025년도에 의대 정원 변경으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와 대통령의 강한 의지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 내는 고위 관료들은 점점 끓는 물에 삶아지는 개구리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시장은 대통령과 측근 최고위 관료들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결단을 내리거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몰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의료 사태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5천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매우 걱정되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어렵게 만들어진 윤 정부가 실패할까봐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신 시장은 이어서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 위기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전체가 암, 뇌졸중 등 중증 질환에 걸린 중환자 상태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의료를 살릴 응급실도 없고 적절한 처방도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신 시장의 발언은 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병대가 박정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기록 조회 요청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논란을 자초하는 이러한 상황에 국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야권에서는 의견서 제출이 김 후보자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특정 의도의 반영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대령 측은 지난달 6일 수원지방법원 행정사부에 윤석열 대통령,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의 통신기록을 조회하는 요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청 내용은 통신 일시, 방법, 수신자 및 발신자의 위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대령 측은 이러한 통신 기록이 대통령실 등의 외압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을 이끄는 박대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인정한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후 보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기록을 회수했고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이전 비서관 등이 군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는 지난달 15일 통신 기록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박대령이 어긴 이전 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타당하다는 논리로 수사 기록의 이첩 및 회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의견서 제출 시점이 김영현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김 후보자가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해병대가 사건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시기가 절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 후보자는 이러한 수사 외압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도 혼란스럽습니다. 여야의 대치 속에서 22대 국회가 96일 만에 개원식을 열었지만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1988년 2월 이후 가장 늦은 시점에서 열린 개헌식으로 기록됩니다. 이번 상황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정부와 군 사이의 신뢰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국회와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국회 개헌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6번째 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원식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선서가 끝난 후 개원식이 지연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개원식에 불참하고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당 측에서는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이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한 것에 야당 탓이라며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대통령을 불러다 피켓 시위를 하며 망신을 주려 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회 시정연설 당시 윤 대통령의 압수를 거부하거나 물러나라고 말했던 야당 의원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개헌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잘못된 결정입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인정하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도 이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국회 상황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스스로 민주화 이후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전의 대통령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서도 개헌식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협력 없이는 원활한 국정 운영이 어려운 여소야대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에게는 다수 야당이 장악한 국회를 외면하거나 무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의 참모들 중에서도 개헌식 참석을 조언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와중에 검찰은 보복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보고 지난달 30일 그의 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검찰이 억직 수사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 정권에 대한 수사만 집착하는 현 정권의 검찰이 과연 제대로 된 기관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전 정권 수사에 매달리는 검찰이 정권이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나도록 계속되는 것이 정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부임한 이후 수사가 가속화되기 시작한 점을 꼬집었고 그는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는 먼지털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받은 명품 가방은 뇌물이 아니고 전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급여는 뇌물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검찰이 수사를 늦추다가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 나빠진 여론을 돌리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정권 초기에 수사를 미루다가 이제 와서 먼지털기식 수사를 시작한 것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력이 여론에서 고립되고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의 명분인 범죄 척결의 순수성을 믿기 어렵게 한다며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지지부진과 명품 가방 사건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여론의 비판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수사 속도를 내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상황이 바뀝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가 없어지기라도 합니까? 검찰 출신이라면 이런 행동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겁니까? 그게 정말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서울대는 대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시사수첩은 오늘의 질문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시사평론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